네, 그러면 정청화 목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유튜버 기자님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토크쇼를 하기 전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기자회견문 하나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독교가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고 나설 때가 되었다 라는 주제로 회견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사만시대 천신에게 제세 지내던 성지로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소도는 정치적 군주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 불가침의 지역으로서 죄인이라도 이곳으로 도망하면 잡지 못하는 성지 소도 제도가 있었다. 해방 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이 입법되어 지금까지 교회가 정치로부터 간섭 내지 탄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얼마 전부터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사회단체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 납부 대정부 진정이 빈번했고 심지어 교회 내 노동조합 결성을 외치는 자들까지 등장하면서 교회 내 일각에서도 성직자도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한 공산 좌파 사상이 확산 보급되면서 교회의 성역성과 목회자의 성직성이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성직이 무시되고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사례가 노동의 대가로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교회 내외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이건 간에 교회 성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산 좌파 사상이거나 부지에서 온 발상이라고 단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소도와도 같이 성역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미칠 수가 없는 것이고 미쳐서도 안 된다.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교회에 대한 정치 탄압의 이러한 일 뿐이다. 여러 가지 군더더기 많이 필요 없다. 기독교 탄압을 실력으로 부딪혀야 한다. 어느 누구의 변명도 가문이설도 필요 없다. 교회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이념에 젖은 자들의 설득에 설복되어 끝내 세금 부과에 순응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야 말 것이다. 아직은 공산정권가 완성되지 않아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그 체제가 살아있을 이 때에 실력으로 교회 탄압을 뿌리쳐내야 한다. 성직자 세금 부과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념에서 출발한 발상이므로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내야 한다고 덧붙인다. 15만 기독교 지도자들과 1천만 교회 성도들은 순결할 각오로 교회 탄압 배격을 위한 성전 대열에 앞다퉈 나서라.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교회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2011년 12월 29일 아침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회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청화 목사님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그 사대본의 연혁, 이름, 내용, 그 의미를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대본, 원래 이름은 사기 대선 진상 규명 본부입니다. 사기 대선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로 사기 수법에 의해서 했다는 추론해서 사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자체부터 사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판결이 8대0 사기, 19대 대선 요것도 완전히 사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사기 수법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그 구체적으로 270조에는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교묘하게 조작이 됐고 왜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기 대선 진상규명본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기공화국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사기 탄핵, 사기 헌법재판소 판결, 사기 대선. 그래서 지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3회째인가 4회째인가 되죠. 저번 시간에 그 사전투표와 일반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을 오늘은 그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지금 뭐죠? 예, 공직선거법이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민주의 꽃이 선거라고 합니다. 단지 다수결에 의해서 무조건 수적으로만 앞선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다수결이 아니면 민주주의를 해결할 길이 없는 듯 보여서 일반적으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 뿌리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선거로 만들기 때문에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언제부터 상했느냐?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269개, 26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질을 많이 한 부분, 시기가 언제냐? 157조의 일반 투표와 158조의 사전 투표에 관한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에 우리 선거는 재외 선거라든가 선상 투표라든가 어쩔 수 없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본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재외 선상 거소 투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아주 투표를 높인다는 명분 아래 국회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시연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마침내 2014년 1월 17일 날 시행에 들어간 사전투표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도를 교묘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비밀 보통투표이기 때문에 장애자라든가 노인네라든가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한 투표권을 줍니다. 그런 투표권을 준다는 명분을 걸고 투표율만 높이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현혹된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어떤 저의가 들어있는지를 따져보거나 상상해보조차 하지 않고. 네,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 내용 말씀하셨거든요. 국회가 이렇게 이제 방임되고 이렇게 돼서 강요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러려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배경인데 2014년 1월 17일 날 시행에 들어간 사전투표제도가 교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투표는 전부 절취선을 띄워서 명확히 투표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했다는 것을 절취선을 띄워서 보는 앞에서 보관하고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는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절치선 띄는 부분을 띄지 않고 바코드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선거라는 거를 바코드를 찍어서 그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코드라는 것은 공식을 보면 QR코드라고 해서 앞으로보다 좀 더 정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 일반 선거, 본 선거에서는 저쪽에 보는 것 같이 절취선을 띄어서 선거인이 보는 앞에, 투표소 보는 앞에서 집어넣고 요 투표지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투표는 바코드로 띄지 않고 바코드를 붙여서 해석용 봉투와 함께 요게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해석용 봉투와 함께 집어넣으면 자기 원래 거주지 투표소에 이것이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음모냐? 우리나라에서 모든 선거는 선거 투표지가 전부 이때까지 18대 대선 지방선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투표지는 이렇게 이 여백이 없는 이렇게 만든 투표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투표지로 항상 하다가 이번에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원고지 형태로 가운데 여백이 있는 투표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처음 만든 요것부터가 전 세계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기존의 투표지와 길고 짧게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투표자에게 두 개를 찍어서 중간에 선거 참관인들 우리나라 이번 선거 참관인들이 총 43,000명이었습니다. 투표소는 13,950군데, 그래서 14,000군데고 14,000군데의 투표소에서 253군데의 개표소로 오는 과정에 이것을 바꿔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쪽은 짧고 한쪽은 원고지 형태로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런 음모를 했느냐? 그것이 바로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건 일반적으로 가짜 투표지입니다. 요건.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요 가짜 투표지는 한 번도 없었으니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우리는 이렇게 요번 2014년 하순에 공식적으로는 2015년 2월달인가 4월달에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투표지는 착시현상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런 건 만들어 본 일도 없으니 전부 착시현상으로 몰아서 심지어 이것에 대한 항의하는 국민들을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QR 코드를 이렇게 돼 있었고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투표용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치기 한 겁니까? 바꿔치기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꿔치기 하기 위한 모든 정황 증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이거 정황 증거가 맞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사를 할 때 형사가 도둑이 절도하는 걸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네. 피의자는 요렇게 해서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누구에게 칼을 찔렀다. 이렇게 형사가 시나리오를 하듯이 이것이 범죄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이 범죄 집단은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이런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형사처럼. 지금 그 질문자의 질문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지금 그 형사가 수사할 적에 상상력에 의해서 수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어디까지나 상상력에 의해서 표 바꿔치기 했다는 그것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심정을 주시는 거고. 예, 그 상상력을 말씀해 주시면 들으면서 그럴듯하다 그런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네,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또 그리고 자기네들이 명분을 내세우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고 하면, 누가 얘기를 해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했다라는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그 증거는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철저하게 정비를 하고 입법을 했느냐, 그것이 증거인데, 사전투표 하는 것만 규정해놓고 투표한 후에 그 투표지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4일간을 보관을 했다가 그 보관할 때에도 무장경관을 경비시킨다든가 무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주권이 표현된 투표지를 보관함에 있어 그 어떻게 보관되는지 그것이 상세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그 보관하는 입법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대형 금고에다가 투표지와 투표지함 또 관계 분석 서류를 다 보관해 놓고 그 앞에 부장 경관을 4, 5일간 경비를 시켰다가 5월 9일날 선거가 끝나고 개표하는 날 그거는 어떠한 뭐 추격을 동원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뭘 해서 또 부장 경관을 입회하에 또 각 당 참관인들 입회하에 그거를 개표소까지 이동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 그리고 공직선언 관리규칙이나 세부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법률로 제정이 돼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한 줄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명백한 법률 규정이 지금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선관위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한 거죠. 네. 반대로 한 겁니다. 법률에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선관위가 그냥 임의적으로 뭐 창고에다 보관해도 되고 뭐 당에다 보관해도 되고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책임은 국회에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입법을 안 해가지고 선관위가 마음대로 보관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황이. 저기 그 형식논리상 그 국회 입법자의 입법의 도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관위가 일견 책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것 순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서 이거 입법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사전선거를 하는 것이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참 좋겠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통과가 되고 행정자치위원회 통과가 되니까 법사위에서 그냥 형식만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가 된 거지. 국회에서 이걸 사전투표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었거나 뭐 대체 토론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슬그머니 국회의원들도 사전선거 실시하는 입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의 사전 음모에 의해서 이거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단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네. 방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무장경관이 지킨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가 한 4, 5일간의 공백을 어떻게 했느냐, 해석용 봉투는 어떻게 했고 해석용 봉투를 쓰지 않은 관내 투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적당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등기우편을 붙이면 등기우편을 받은 자신의 주거지 원래 관외 투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외 투표를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와서 찍었다. 그러면 제주도를 보냈는데 등기우편을 붙이면 그 우체국부장이 해당 선관위, 그러니까 제주도 개표소 그 해당 선관위원들 쪽에 갖다가 주는 것만 돼 있는데 심지어 개표 때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이 자물쇠로 채우는 형식은 취했는데 그 부직포를 열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부직포라면 여러분 우리 옷감 안감 되는 찢으면 잘 찢어지는 그 부직포로 쌓아가지고 한 것이 개표소에 개표장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요것은 부직포로 싸면 안 된다, 된다라는 규칙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뺐다. 이제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갖추되, 형식은 갖추되 내용은 그러면 그게 왜 부정선거죠? 지금 말씀은 알겠어요. 부직포를 쌓았다. 근데 그게 왜 부정선거예요? 투표함이라는 건 원래는 전부 철통 자물쇠로 전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공수선거에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동 보관해 가는 과정을 그냥 애매하게 흐트러뜨려서 그러니까 그전 2014년에 개정되기 이전에 구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철통 자물쇠로 채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공직선거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겁니까? 부직포를 한다는 것은 자물쇠로서 채운다는 의미가 아주 약하다. 왜? 그냥 찢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해야 했던 그 방법들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전투표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회송용 봉투라는 걸 만들어서 관외 투표율도 높이고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냥 집행했습니다. 예, 그 부직포로 우리 그 주권이 행사된 투표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개표 참관인이 아니 어떻게 그 철통에 이렇게 해서 시정장치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덜렁덜렁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직포에 담겨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 답변이 이게 4, 5일간 보관하려면은 공기소통이 돼서 이 투표지가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썼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나는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말이나 되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철통에다 넣어서 그전에는 알루미늄 이 철통에다 넣어서 과거에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때부터 그냥 저 박스 같은 데 아무렇게나 잡아놓고 그게 뭐 그냥 왕창 표박받치게 하려니까 그런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그 투표지 함 자체가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지들 마음대로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그것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 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체가 자기 마음대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그 형사의적으로 그러면 상상을 한다면 그렇게 그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부직포로 쌓아 있는 그 투표함을 임의로 개봉한 후에 그 다음에 준비된 그 표를 왕창 집어넣고 들어가 있던 것을 뭐 빼내고 이러한 과정을 하고 다시 부직포를 쌓았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저기 아까 우리 사례번 상임고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에 투표한 사람들은 해소문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우체국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관할 선거관리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우체국장이 받아가지고 관할 선거관리원에 보낸다. 그러면 선거관리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해소문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장한테 보낸다. 그리고 우체국장은 선거관리원에 보낸다. 그렇게 해놓고는 끝이에요. 이게 되느냐고요. 아까 내가 우리가 국민의 주권이 행사된 투표지를 보관함에 있어서 5일간이나 보관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무당경관을 배치해서 경비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법조항도 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그건 내가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적어도 철저하게 이 투표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시로 열장사 가위지르듯이 선거관리에서 마음대로 처리는 마음대로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무덤선거고요. 뭐 왕창 표바꿔치기 했다는 거는 아주 우리가 재검표를 해가지고 왕창 표바꿔치기 한 증거를 못 찾아내면요 우리 형사체 처벌받습니다. 그건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히 정말 자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공적으로. 그러니까요. 해송용 봉투에서 우체국에 온 거를 선관위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었다. 네. 또 부직포로 쌓아놓고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망창표 바꿔치기가 가능했다. 그러면 망창표 바꿔치기 된 표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투표함을 개봉해가지고 재검표하면 증거가 나오는 겁니까?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답변을 드릴게요. 요 화면에 좀 비춰주시죠. 세월호 된 투표용 저희 취소할 때 요거 문제. 당신은 국민들한테 묻는 복사 내용입니다. 당신은 어떤 투표용지에 찍었나요? 라는 제목에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이 여백에 있는 A형 이게 선관위가 주장하는 요것만 주장하는 투표용지입니다. 이걸 본선거에 이걸 사용했다고 하는데 본선거에도 국민들은 이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를 찍었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백 없는 B형은 사전투표에 주로 사용했는데 사전투표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지 전부 다 이거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한 사람 중에서도 여백이 있는 A형을 한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요. 단지 B형, 여백 없는 용지는 사전투표에 많이 썼다. 그것이 1100만 표의 80%가량이 관외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전투표용지에는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붙인 채 회송용 봉투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우체국장을 통해서 되는데 이것이 요 밑에 칸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선관위는 A형만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관위는 A형만 사용했다. 오른쪽에 재검표만 하면 밝혀진다. 지문감식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증거는 집단 착시 현상이라는 소시오 사이코는 없습니다. 집단 착시 현상은. 그런데 집단 착시 현상인 양 선관위에서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그 바로 밑에 그래서 쓴 게 뺑소니차 목격자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뺑소니차 목격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된다. 그래서 수백만 집단 착시 현상,
이걸 이제 보통 그 의학 용어로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 사회가 전부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항으로 다시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꿔치기가 가능할까? 보관 이동 중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그 선관위, 참관인이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B형이 없어졌다, B형이 없다. A형이 무더기로 쫙 펴진 채 나왔다. 요게 개표시에 나옵니다. A형, 여백 있는 선관위 주장이 쫙 펴진 채 나왔다. 회성형 봉투는 2번 접어서 4번의 접힌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없이 쫙 펴진 채 무더기로 막 100몇씩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철저하게 바꿔치기 한 것이 거의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쫙 펴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사전투표에 관한 건 요거는 공직선거법 158조에 바코드를 붙인 채 하고 있다. 요게 관내 선거와 관외 선거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관내 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에 며칠 전에 하는 것을 관내 선거라고 하고 관외 선거 사전 중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절취선이 이것만 맞아 하고 나서 하는 것들. 예, 말씀하세요. 네. 관외 선거는 자기 지역, 살고 있는 지역의 투표소가 아닌데 전국 어디서나 관외 선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외, 관자를 다 바코드를 붙여서 했는데 관내는 회성용 봉투가 없고 관외는 반드시 회성용 봉투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직원은 관외 회성용 봉투가 100표시에 나와야 되는데 CCTV에 나올 겁니다만은 이것이 관외 회성용 봉투가 100표시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듣지 않았나 싶은데 공직선거법에 아주 중형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10년까지. 근데 어쨌든 이 회성용 봉투의 숫자 파악을 하면 이 투표 기록물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같이 나가죠. 왜냐하면 쭉 나간 다음에 또 다 까먹어요. 네, 그렇지. 자, 절취선이 없다. 보는 앞에서 뗀다. 네. 이게 왜 중요하죠? 투표지 절취선을 본선거에서 띄는 거는 투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고 절취선을 띄어서 투표자가 보는 앞에서 그 투표하면 넣고 투표하면 아니라 기록물 하면 넣고 그리고 잘라진 거를 주면 그 잘라진 거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접어서 남들보다 접어서 투표하면 넣게 되어 있는 것이 157조 4항 7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있나요? 일반 투표에서 보는 앞에서 절취선을 뗀 다음에 투표함에 넣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절취된 그 조그만 삼각형이 그거는 따로 보관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왜 있다는 게 네, 아니라 그건 문제가 없죠. 이거 바꿔치기 하기 위한 아주 그 절묘하게 이용을 했다. 아니, 왜 절묘하게 이용했다고 말씀하면 또 어떻게 절묘하게 바꿔치겠습니까? 일반 투표에서 일반 투표가 아니고 일반 투표는 바꿔치기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일반 투표가 절취선이 있는 거죠. 네, 일반 투표에서 절취선이 있는데 그러면 절취선을 떼고 투표함에 넣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띈 절취선 띈 부분이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의 숫자랑 일련번호랑 다 일치해야 된다. 그 증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요거는 절취선이 있었다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전투표와 일반투표를 설명을 하려니까 본투표는 절취선을 띄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절취선이 있다는 얘기는 부정선거와는 관계없는 얘기죠? 부정선거와의 추론입니다만은 부정선거를 하기 좋게 다 연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기 좋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절취선이 있는 거하고 절취선이 없는 거하고 사전투표에는
절취선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 두 가지 차이가 부정선거입니까? 두 가지 차이가. 네. 그러니까 절취선을 띈 투표지하고 절취선을 띄지 않은 자기들이 조작해서 만든 거를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절취선 자체는 부정선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뭘 구별하니까 지금 절취선이 일반 투표는 절취선을 떼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전 투표는 절취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전 투표는 절선이 없이 바코드를 붙였는데 그 자체가 일반 봉투표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든 원인이 쉽게 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절취선을 똑같이 띄워서 사실은 했어야 맞지요. 이런 부정의 소지를 없애려면 봉투표와 똑같이 절취선을 잘라서 보관하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묘하게 했다. 예, 사전 투표에는 절취선이 없는 이유가 왕창 표 바꿔치기 하기 쉽게 절취선을 없앴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3번 항에 있습니다. 포스터에 그림에 3번 항 봉투표 1년 번호와 절취선이 157조에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절취선과 1년 번호를 찾아보면 우리가 재검표에서 증거가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에 투표자 앞에서 띄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절취선을 띄어서 보관하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취선 숫자를 확인하면 그 재검표에서 명쾌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동 보관 경로가 매우 허술하다. 요게 오른쪽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전 투표는 4, 5일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우체국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000 투표소에서 253군데 개표소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요 이동 보관 중에 표 바꿔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 충분히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자체가 허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법상의 요 부분은 당연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앞으로 쭉 나가셨는데요. 사전 투표에서는 절취선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사전 투표에서. 네, 일반 투표에서는 절취선을 떼고 투표를 하는데 네. 사전 투표에서는 절취선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꿔치기 하기 좋게 그런 절취선이 있으면 바꿔치기 못합니까? 아니, 그걸 1번 이거 하나씩 뜯어내야 되니까 그 왕창 펴바꿔치기가 안 되죠. 만약에 그 띄지 않고 띄었는데 다 절차를 다 했는데 요걸 바꿔치기 했다면 재검표에서 너무 쉽게 눈에 드러나죠. 왜냐하면 절차 안 잘라진 건 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사전 투표용지에 절취선을 놓아서 유권자들이 절취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전 투표하게 만들었다면 네. 그렇다면은 그 표 바꿔치기를 하려면 다 절취를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네. 아예 절취선 자체를 없는 용지를 사용했다. 이런 추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걸 만들 때 명분은 무엇이냐?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니까 그 지역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 명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절차를 짧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배송용 봉투 자체가 어느 지역에 딱,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요게 가짜의 함정입니다. 말하자면 절취선을 떼지 않고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해서 한다는 이유로 집어넣고 배송용 봉투에 집어넣는데 그 배송용 봉투가 분명히 내가 제주도 거주자면 제주도로 가서 분명히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봉투만 먹으면 충분한데 그것이 요 바코드가 있는 그 여기에 나온 거로 여기 표시된 거로 간다. 이렇게 명분을 붙였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아마 함정에 속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만약에 그 선관위 말이 그대로라면 회소명 봉투를 분명히 누군가 펴서 회소명 봉투를 잘라서 개봉을 해가지고 그 바코드를 보고 여기 어디로 가야 한다 하고 보냈을 겁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소명 봉투를 개봉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개봉시가 아니면 절대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게 누구든지 개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징역이 되면서 10년이라는 무거운 징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함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질문자가 이제 질문한 내용을 이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주 쉽게 하면은 왜 사전 투표 때에는 절취선이 없었느냐? 그 질문 아닙니까? 그거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절취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선거인한테 절취하고 주었다면은 이것을 나중에 왕창 표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왕창 표 바꿔치기 하려니까 절취선 없는 거. 여기 바코드, QR코드라는 걸 이렇게 달려있는 채로, 이겁니다, 이거. 저걸 투표지에 달려있는 채로 선거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QR코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절취를 안 하고 줬기 때문에 표를 투표지를 왕창 바꿔치기를 해도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QR코드를, 그러니까 절취선 대신 QR코드를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바코드나. 바코드. 그러니까 바코드를, 그러니까 절취선 없는 대신 바코드를 찍어놨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나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코드를 요걸 읽으면 하면 언제 선거 2017년도 5월 며칠날 5월 4일, 5월 4일, 5월 5일, 5월 5일 어느 지역에서 찍었다. 그리고 누가 찍었는지 비밀 투표를 어긴 걸로 QR코드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코드에는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 정보가. 그런데 이것을 바코드는 요것도 아주 그 함정입니다. 바코드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선거법의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QR코드를 또 사용했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다 함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본선거에는, 투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반드시 공직선거에 잠깐만. 아니요, 제가. 잠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냐 하면, 그 공직선거법에 아까 이 QR코드 규정도 없지만, 6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법 개정도 하지 않고 6시부터 8시까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8시까지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보궐선거에 한해서 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속였다. 네, 그건 속였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절취선이 일반 투표에는 있고 떼어서 하는 것이고 왜 사전 투표에는 절취선 대신 바코드를 찍어서 절취선을 대신한다. 이것이 아마 선관위의 주장 같아요. 네. 그 선관위가 하는 주장은 뭐냐고요? 왜 절취선 대신 바코드를 찍어놓으면 되는 거냐고요?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코드나 QR코드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취선을 떼지 않고 이걸 그대로 두고 한 것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또는 어느 지역구에서 이것이 투표지로 사용됐다 하고 읽을 수 있게끔 여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분은 뭐냐? 회송용 봉투로 이걸 넣어서 보내니까 이 사람이 절취선을 띄면 그렇게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누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 찍었다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아마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그 의식을 잠깐 만지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국회의원들은 생각하고 바코드를 찍은 거를 아마도 국회에서 시연할 때 공직선거위원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생색을 했을지가 눈에 선합니다. 예, 좀 설명이 제가 납득이 좀 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전투표를 하면서 절취선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진위 문제가 될까봐, 응? 아예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투표용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전투표에는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사용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납득하지 지금 하신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저도 이 부정선거를 다니면서 많은 연사들이 하는 걸 들어봤어요. 바코드가 찍혀있는 것은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이다. 왜? 그 바코드를 추적하면 누가 찍었는지 아니까 이러면 이거 비밀투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막 굉장히 고발하는 분도 봤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부정선거냐 이거 비밀투표 위반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왜 바꿔치기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바코드가 돼 있는 거를 바꿔치기 하든 뭐 그냥 바꿔치기 하든 뭔 차이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코드는 비밀투표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다라는 것이 바코드가 뭐 부족하니까 QR코드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이거를 했다고 해서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그것은 모든 선거 지금 3,200만 장의 투표지가 다 절취선이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만은 요것을 바코드로 찍었다, 대체했다. 이렇게 대체했다는 것은 요 함정을 가지고 절취선을 하고 있는 거하고 이걸 바꿔치기 하면 이 바코드가 많이 개표소에 나오더라도 이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이 없고 절취선만 딱 있다. 그러면 개표소에서 금방 눈에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꿔쳐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하면 우리가 왜 지금 제가 포스터로 보여준 것처럼 재검표를 하면 표가 난다. 많은 국민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분명히 이 바코드가 있는 거 사전투표에서 바코드가 있는 것이 1,100만의 대부분이 이 바코드가 대부분은 1,100만은 다죠. 이 사람들이 투표지가 여백 없는 B형으로 했다. 근데 선관위는 A형만 썼다. 라면 한 장도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선관위가 유죄입니다. 결정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이건 정말로 무조건 유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바꿔치기 좋게 만들어서 싹 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없으니까 요것만 나왔다. 그러면 수백만이 전부 아까 말씀하셨던 소시오패스, 집단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한국의 특이한, 한국에만 있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논리패로 재검표만 하면 무조건 이 투표지가 여백 없는 B형이 나와도 우리는 무조건 선거에는 패소를 하는 것이고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도 우리는 선거에는 패소한다. 왜? 온 국민을 다 집단 착시 현상으로 몰았는데 국민들이 그러냐? 뺑소니차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증인 쓰면 그거 다 집단 착시 현상이고 다 이렇게 뭐라고 칠 수 있는 것이냐? 무조건 선거에 진다. 근데 재검표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검표를 했을 때 모조리 여백 있는 투표용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부정했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몇 사람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백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 없는 투표용지 두 개가 지금 논란이 됐거든요. 그 선관위의 주장은 여백 있는 투표용지만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재검표를 실시해서 그 안에서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나온다면 선관위의 부정은 명백한 거죠. 명백하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검표를 했는데도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한 장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예. 하더라도 선관위가 부정한 것이다. 맞습니다.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뭐냐, 하나도 안 나온다면 수백만의 국민들이 1100만 표입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다 이 집단 착시 현상, 이 의료 용어도 없는 집단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고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온 국민을 뭐 좀 심하게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집단 착시 현상의 환자들이다.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선관위는 패소합니다. 그거는 공복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통사고 하는데 뺑소니 차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 목격자 진술을 받으면 그거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백 있는 투표지, 여백 없는 투표지에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하는 증인도 그 증인의 진술은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지금 수집되어 있는 그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진술을 하나하나 양지게 받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주 격앙된 음성으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확 뒤집어야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름 적어놨습니다만 그 사람 진술을 받으면 그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그래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하나도 안 나와도 증거는 그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증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두 개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목적이 바꿔치기 하는 겁니까? 그럼요.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만 더 추가됩니다. 뭐냐면,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에 안에서, 이 여백 없는 B형 가짜 투표에서 착각한 사람들이 명백히 기억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건 증거 문제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하도 좁아서, 아까 말했듯이 여백 있는 건 길고, 이거는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아서 도장을 잘 내는 거야. 그건 그런 거 인정해 주자고요.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왜 두 개를 만들어서 바꿔치기 합니까? 그 목적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그러니까요. 질문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 범죄 집단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온 국민과 특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이 되느냐 헌법기관인데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고 말도 안 된다.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니까 지금 투표용지를 두 개를 여백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만든 이유가
아주 치밀하게 부정선거 음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자꾸 그거를 의문을 제시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4대번의 토크 콘서트에 저희가 와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실황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정선거가 확실한 팩트인데 우리 진행하시는 사회자분께 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혹시 지금 경남 거제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하셨던 김동성 씨의 혹시 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유, 안타깝군요. 김동성 참관인께서 그날 개표하는데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든지 투표를 하면은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투표함에 넣는 게 기본이죠. 법에도 있습니다. 예,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개표를 하는데 여러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데 참관인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펴진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온 거를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투표를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한번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접지를 않고 일자로 이렇게 나오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대한문이나 그 시청 앞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 하남의 박희정 여사라고 남편과 더불어서 이분도 두 분이 그 참관인으로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희정 여사가 참관을 하니까 5월 4일 5월 사전투표도 참관을 하고 5월 9일도 참관을 했는데 그때 5월 4일 5월 5일 하는 투표용지하고 5월 9일날 보니까 투표용지가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한테 왜 투표용지가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선관위 그 직원이 이번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2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선거가 끝나고 한 15일 정도 되니까 이게 투표용지가 2개였는데 편지지형에다가 찍었다고 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선관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시현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희정 여사께서 토레스센터 그리고 대한문 그리고 동아면세점 앞에서도 당신이 나와서 양심고백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겠고요. 예, 그 말씀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크 콘서트는 좀 웃음도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현재 경직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현재 댓글로 달아오신 분들이 이 토크 콘서트요, 뭐 형사 치조하는 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사회자님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형사 취조하듯이 그러니까 답변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또 질문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질문을 딱딱하게 하니까 답변도 딱딱하게. 예. 형사 취조하는 거거든요. 조선 사회자 네. 예. 말씀하세요. 봉주르 방송국 샤프란입니다. 네. 저도요, 투표할 때, 참관인으로, 있었어요. 개표 참관인으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도 그 장소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도장이 작잖아요. 찍는 도장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동생,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너무, 투표 찍는 저기가 좁아서, 도장도 찍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도장
오늘 찍어도 넉넉하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갈 리가 없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녹음을 해 놓을 건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지금 우리 여기 태국 어디 방송국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지금 70명 이상 좋다고 도장을 찍고 나가셨는데 현재 시청하시는 분은 14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까지 저 포함해서 좀 부드럽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대하듯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각 방송국마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딱딱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 자신이 그 구로 선관위 직원하고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그래도 증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두 개의 투표용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경험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팩트가 있다는 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목격자들 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굳이 두 개를 만들어서 바꿔치기를 했느냐? 바꿔치기 할 거면 뭘 두 개를 뭐하러 만들어? 그냥 어차피 막 위조된 투표가 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갖다 놓고 넣으면 되지. 뭐하러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 일으키면서 착시 현장 이렇게 궁색한 질문 답변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네.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투표용지가 절취선이 있다고 하면 절취선에 지문 검색해도 금방 나온다. 그리고 그 1년 넘바가 쫙 다 있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치기를 하면 재검표에서 너무너무 쉽게 나타나고 재검표에서 똑같이 절친을 잘라서 바꾸치기 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상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이 절친을 자르지 않고 바코드를 써서 회송용 자기 지역이 아닌 데다가 보낸다는 미명 아래 그런 구실 아래 그런 이유로 분명히 바코드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검표를 해서 그거를 사실은 재검표를 253군데 중에서 10%만 하더라도 그 바코드 부분에도 나타날 것이고 절치선 부분에도 나타날 것이고 재검표만 하면 투표용지가 너무 쉽게 드러나서 우리는 반드시 부정선거가 입증되려고 봅니다. 그것을 요 포스터에 좀 비춰주시면 자세히 아까 그 칸이 좁아서 침범하기 때문에 기억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바꿔치기가 추정된다 하는 내용을 절차를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인식이 되도록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투표용지, 그때까지 투표용지가 이렇게 여백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었고요. 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로 사용하다가 이번 19대 대통령 때에 이렇게 여백 있는 거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거는 아주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에 문재인 후보가 6%의 부정선거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전자개표기를 통해서요.
시도를 했다가 어떤 그분들이 측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6%의 그 개표 조작을 시도를 했지만은 성공을 못했다. 그런 그 흔적이 우리가 동영상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에 이 좌파 종북 세력을 대통령 청와대로 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2014년 1월 17일 날 이제 사전투표 실시하는 법조항을 입법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18대까지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썼는데 그때도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백 없는 대신 이거 확실해. 여백 없는 대신 이 후보난이 널찍널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딴 후보의 난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딴 후보의 난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후보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 여백 있는 걸 만들면서 여기는 이거를 여백 없는 걸 하더라도 여 밑에까지 쭉 내려오면은 또 문제가 달랐는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이게 여백을 여기 많이 남았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걷어내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찍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순전히 왜 두 가지를 썼느냐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은 이거 추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 추론대로 한다면 재검표를 하면 투표함에 저 여백 없는 투표용지는 없습니다. 지금 다 걷어냈으니까. 예, 다 걷어냈죠. 그러면 재검표해도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목격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증인의 진술이라는 건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 증언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이 증언도 이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재판부의 재판장이 증거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생기고 없고 그게 결정이 되지만은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거가 확실히 채택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 15초 드릴게요. 15초. 이것은 증거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옛날처럼 길게 만들면 되는데 일부러 짧게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추론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투표지에다가 투표한 사람이 기억이 침범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백 만이다. 그렇게 충분히 추론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럼 오늘 이제 쭉 토론의 결로 좀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여백 없는 투표를 짧게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것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드린 말씀 그렇다면 그 추론이 맞다면 재검표를 실시해도 그 안에는 전부 바꿔치기가 돼서 여백 없는 투표만 있을 것이다. 네. 이러한 있는 것만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물적 증거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는 인적인 증거, 네. 증인들이 남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국민일보 어느 기자가 투표장에서, 개표장이 아니라 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인터넷에 떴다가. 근데 거기는 분명히 여백 없는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공직선거법에 사진을 찍으면, 인증샷을 찍으면 벌금에 처한다.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가림막도 빼고 인증샷을 못 찍게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주도면밀하게 했는데, 그 선관위에서 뽑은 43,000명의 참관인들이 거의 다 전교조, 학생, 선생님들, 그 다음에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전부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소홀히 그냥 설마 선관위가 그렇게 중요한 선관위가 입법 사업에 세력이 어떻게 있는 이걸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되어 있는 거죠, 국민들이. 예, 그러면 오늘 장시간 이 토크를 했는데요. 예, 더 다음 기회에 더 토크를 하기로 하고 오늘 토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이 사진첩의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 맨 앞에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5300-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이 젊으실 때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존슨 대통령, 카터, 이런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이제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창화 목사님을 모시고 19대 대선 무효소송 그 운동을 우리 야학 싱크탱크에서
싱크탱크 요원이신 원 선생님과 제가 협의해서 발족했고, 그것이 약간은 결실을 이루어서 1회, 2회 지금 정청화 목사님의 그 유튜브 기자회견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야학당 싱크탱크에서 나름대로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말씀드린 바 우리 야학당 후원은 한 달에 5,000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학당 우리 안산 일지부의 월세 부담이 월 25만 원인데요. 5,000원씩 50명의 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후원자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마이너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5,000원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업이지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월 5,000원씩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분은 또 예산 공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립니다.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공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개하고 뭐고 할 게 또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되고 있어서 작지만 월 5,000원의 그 후원을 부탁합니다.